자, 에디슨 EV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투자 주의 종목이라서 개별 매매 사인을 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에서 이제 가지고 계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정 범위를 가져갑니다. 25,200원이 우리 기준에서는 편입의 설정 범위가 됐었단 말이죠. 그 부분의 기준에서부터 지금까지 기준까지 들여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원체심에서 녹화하고 있는 사이에도 뭐 어마어마한 변동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사실상 부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뭐 어려운 기준이 될 텐데 그 기준점에서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 한번 들여다 보시죠. 오늘 고점이 48,000원 그리고 현재 35,900원 뭐 950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놓고 보려는 기준은 뭐 저점이 더 낮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점이 이제 낮아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 뭐 그런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갈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교육 가격이 25,200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상한가를 두 번을 갖고 오늘 48,000원이니까 얼마 올라온 거예요? 15,000원, 15,600원. 15,600원이면은 60%가 채 안 되겠네요. 그죠? 6, 22, 15,600원. 그렇게 해서 60%에 가까운 그런 수익입니다. 그러면 1.5에서 2% 밀리면 차익 실현이 당연한데 변동이 커서 차익 실현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벌써 훅 밀리고 훅 밀리죠. 그래서 3, 4% 밀릴 때까지는 전량 1.5에서 2% 밀리면은 절반의 차익 실현, 3, 4%는 전량. 지금 뭐 다 차익 실현하고도 나와 있어야 되는 기준이 됩니다. 편입이 가능하느냐의 질문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편입이 가능하느냐의 질문은 뭐냐면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라는 거랑 똑같죠. 근데 이 종목이 좋나요?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종목은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 검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쌍용차 이슈에 대한 그 변동성 확장 부분이 있는데 냄새가 날 정도로 좀 구립니다, 사실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그 시가와 고가 저가로 기준을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가와 저가를 잡으셔도 되는데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시가와 저가를 잡는 게 맞아요. 시초가와 저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몸통의 기준에서 이제 설정 범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몸통의 기준에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고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종목이 몸통 기준에 망치형이 뜰 수 있겠느냐, 뭐 그 기준에서부터 패턴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기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기준이 교수형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야 개별 매매도 가능합니다. 교수형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그 아닌 이유하고 그런 걸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가격 기준의 시가와 저가의 3분의 2 그리고 이것도 시가를 또 잘못 가격을 안 넣어놨네. 바보 마냥. 시가 얼마? 39,350원이죠. 39,350원. 이렇게 해서 3분의 1과 2분의 1을 봐야죠.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밑에서부터 치고 올리는 그 가격 기준에서의 기준도 놓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교육 가격이 25,200원. 그리고 고가 부분 또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거래량은 지금 최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하락률은 이제 저가에서부터 쭉 또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71인데 고점에서부터 따지면 어마어마하고요. 아직은 오전장이니까 그나마도 오전장의 기준에서 요 흐름은 그나마도 볼 수 있다. 오전장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래서 오후장까지도 이제 헤매고 있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오전장에 거래를 수반하면서 3분의 1, 2분의 1을 넘기면 그나마 2분의 1을 넘길 때 망치형의 기준, 그죠? 그리고 3분의 1을 넘길 때 추세 강화의 기준, 뭐 이렇게 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하락하는 기준에서의 변동성 완화 장치 VI가 발동이 된 그런 상태 같아요. 일단은
단기 변동성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렁거리면 시장에서 흔히들 뭐 흔들었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과거에는 그런 게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추세 강화를 그냥 진행을 하든 해야지 뭐 흔들어서 밑에서 물량 받고 다시 가지고 가고 그런 케이스는 뭐 그렇게.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제 교수형의 기준은 아닌 것으로 기준을 잡겠다. 그 부분은 뭐냐면 교수형의 경우는 이제 음봉의 갭 상승의 크기가 월등해야 되는데 일단 갭의 크기가 6%면 어마어마합니다만 지금 에디슨 EV가 가지고 있는 변동률 요 갭의 크기가 얼마? 22%갭 상승이었단 말이에요. 요게 얼마? 17%의 갭 상승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은 얼마? 오늘의 기준은 6.64%의 갭 상승.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이 교수형의 경우는 갭 상승이 크게 나온 이후에 거기에서부터 훅 하고 음봉으로 밀려 떨어지는데 그 차익 실현 욕구가 그 전일 전 거래일의 몸통까지 훼손을 시킨다.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몸통까지 훼손시킨다. 그 기준. 거기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근데 이것을 굳이 그렇다면은 갭 상승의 크기를 제한적으로 보는 이유는 어차피 매매를 하실 분들, 그러니까 문자 나가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매매를 하실 분들의 기준에서는 그렇다면 교수형이면 못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꼬리를 달고 돌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꼬리를 달고 돌려도 못 들어가는데 일단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겠다는 망치형을 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몸통을 만약에 감싸는 흐름이 됐을 때 뭐가 돼요? 장악형이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장악형의 기준을 놓고 보고 양방향 다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장악형으로 보죠. 하락 장악형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돌려주게 됐을 때 망치 그 다음에 추세 강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또 다시 상한가를 간다라고 한다면 요 시초가 대비해서 상승폭의 기준이 꼬리 9% 하락폭의 기준보다 위로 올라갔을 때 몸통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일단 교수형이나 망치형의 논란을 가지고 갈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교수형이나 망치형의 논란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죠. 몸통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더 커진다면 이렇게 시초가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상한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야. 그럼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따만한 몸통에 꼬리가 요만한 기준이니까 교수형 자체가 되질 않죠. 우산형이 되질 않죠. 그런 기준에서 이제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면 요래요. 갭 상승의 크기가 작죠.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면 갭의 크기가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면 조금 전과는 좀 다른 갭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요 갭의 크기의 요 공간의 크기, 요 공간의 크기가 오늘의 갭의 크기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교수형으로 보기보다는 만약에 돌리면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망치형의 기준으로 돌릴 때 기준에 망치형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겠다. 결론적으로 요 갭 크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도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아 이거 갈 것 같은데 죽는 거죠. 여기를 넘기면 갈 수 있습니다. 거기를 넘긴다고 가나? 어제 위메이드가 38만 5천 원 넘겨서 망치형의 기준이 됐다고 해서 그냥 쭉쭉쭉 뻗어 가나요? 좀 올라갔다 14만 원대에서 깨지고 밀려내려고 그런 흐름이 나왔죠. 갭 크기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 부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뭘로 잘랐다? 로그 차트, 퍼센테이지의 차트로 잘랐더니 교수형이라 일컬을 만큼 갭의 크기가 이 종목 기준에서 확산되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준에서는 분봉의 기준의 변동성을 좀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우리 주력주도 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아요. 한번 봅시다. DB하이텍이 추가적으로 치고 갔는데 추가 매수 사인을 잡아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탄력으로 오늘 조금 일부 받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거래는 어때요? 47억. 얘는 좀 거래가 좀 미흡해서 DB하이텍에 추가 문자를 발송을 하고 대처를 합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변동성 매매 가지고 순간적인 수익 내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에디슨 EV 같은 종목에서 깨져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같이 움직이셔야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문자를 DBI 택을 79,700원이니까 72,300원이면 재차 이제 신고가 나온 기준이 되고, 그리고 충분히 프로그램 쪽에 수급 유입되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81,500원 또 넘겼잖아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 9만 원 유지해 놓고 신규 편입자 15%, 5% 추가해서 15% 기준까지 편입할 수 있다. 문자 다시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추가적인 강세를 연출했을 때 추가 또 5%의 편입,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서 들여다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DBI 택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DBI 택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에디슨 EV 끝나면 어차피 우리 종목이 더 중요한 거니까, 교육 종목보다 주력 종목이, 그렇게 해서 IT DBI 택의 매매 사인을 전략을 잡아드릴 겁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이미 82,200원 들여다보고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다면은, 외부에 계신 분들은 또 문자 받고 나면은 한 템포가 달라지죠. 어찌됐건 DBI 택 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기준에. 그리고 보겠습니다. 에디슨 EV 마저 보시면 추가적으로 더 밀렸어요, 녹화하는 사이에. 분봉 기준에서 뭐 에디슨 EV 아직까지는 1분봉을 놓고 보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갭 상승이 나왔고 요 범위에서의 흐름인데, 자 일단은 시초가가 어디입니까? 시초가가 여기입니다. 시작 가격 요 자리 바짝 당겨 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39,350원. 그리고 저점이 얼마예요? 33,550원. 무지하게 밀렸죠. 그 다음 고점이 여기입니다. 48,000원. 그리고 이제 3분의 1, 2분의 1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꼬리는 의미가 없어요. 꼬리는 의미가 없고 몸통의 기준이니까, 몸통 기준에서 조금 전에 2분의 1이 36,450원이니까 36,500원 잡으면 되겠네요. 36,500원을 돌려야 일단은 망치형의 틀을 갖춘다. 여기서 돌린다고 무조건 강세를 떼는 게 아니라, 돌리고 거래가 수반돼 있어야 돼요. 돌리고 거래가 수반돼 있어야 돼. 돌리고 거래가 수반되어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1분봉의 기준이 되는데, 정거래를 대비해서 이제 치고 올라온 부분. 근데 요 기준에서 일단 현재 그 캔들, 현재 캔들.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죠? 현재 캔들 모양새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왼쪽으로 당겨서 현재 캔들 모양새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공간이 안 나오니까. 자, 현재 그 모양의 캔들은 이렇게 되겠죠. 지금 현재가 부분이 여기를 현재가로 설정을 하고, 요 몸통을 좀 가만히 있어봐라. 계속 밀려 내려가네요. 이걸 현재가로 이제 기준을 잡고 딱 멈추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재가의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 요 기준에서 현재가의 기준에서 몸통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가와 현재가가 이제 장중의 개념에서는 종가의 개념으로 형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좀 위치 조금만 바꿀게요. 현재가의 개념이 좀 설명할 때 이제 명확한 기준이 잡혀 있어야 되니까. 일단 오케이, 딱 끝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꼬리 부분이 잘 보세요. 음봉이죠. 색깔은 파란색 음봉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꼬리 부분이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형성이 된 거고, 그죠? 그리고 현재가가 여기 있으니까 시초가 대비해서, 여기가 시초가입니다. 시초가 대비해서 이렇게 밀려 있고, 그리고 윗꼬리도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러니까 시작 가격보다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현재가가. 그렇다 보니까 이런 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 범위를 가져가실 수 있는 캔들의 모양새는 이거라는 거죠. 망치형의 기준. 몸통과 꼬리가 절반의 형성이 되고, 윗꼬리가 일부 있더라도 너무 길면 안 돼요, 윗꼬리도. 이렇게 되면 이제 망치형의 기준이 돼서 요 가격의 기준점이 얼마? 요 가격으로 형성된다. 요 가격으로 36,510원. 저 가격으로 이제 형성이 돼야만 편입의 기준이 된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거래가 수반되고 요 기준을 넘겨야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고,
기준 거래량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최소 범위를 거래량 뭐 무지하게 터져 있습니다만 50만 주 수준의 거래량을 봐야 된다. 그럼 지금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고 바닥 대비 플러스 2%요 기준에서도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우리 기준점이 있으니까 뭐냐면 저점 대비 2%, 3% 올려져 있으면 거기서 편입해서 미끄러질 때 밑에서 손절을 한다. 그 기준이 됩니다. 근데 그건 좀 변동성이 원체 크니까 부담되죠. 그러면 36,500원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시는 게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분봉 기준 보여드린 거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추세 강화에 추세 매매를 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정을 해드리고 DB하이텍 지금 82,200원 문자 나갔는데 83,000원이 넘겨졌어요. 그럼 일단은 문자를 한번 다시 보냅니다. 꼬리가 달려도 분할 매수 밑에서 잡아내실 수 있으니까 잡으실 수 있는 범위로 드려야죠. 83,000원에 15% 비중 다시 한번 발송을 해드리고요. 신고가 랠리입니다.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좀 이따 녹화해드릴 거예요. 전일 못 움직였던 부분을 오늘 이제 복수전을 펼치는. 자, DB하이텍 가지고 계신 분들 평균 단가하고 비중 좀 올려주세요. DB하이텍 가지고 계신 분들 평균 단가하고 비중 또 차익 실현하셔서 차익 실현 여부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전략을 잡아드리죠. 그죠? 차익 실현 범위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주봉 기준에서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권리락 이후에 흐름에서 급등 이후에 또 미끄러졌던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시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쪽 입장에서는 주봉 월봉의 권리락 훼손 범위가 아니라 권리락 부분의 설정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기준에서 에디슨 EV의 5분봉 1분봉 1분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전략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 부분의 기준은 텍스 전략 부분이 1월 10일 날짜께 없네요. 그러면 텍스 전략 부분을 끄집어내서 갖고 올게요. DB하이텍 거 갖고 와서 자 DB하이텍을 갖고 와서 에디슨 EV 거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B하이텍은 상황 봐갖고 오늘 뭐 20%다 채우고 목표 주가를 또 상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변동성들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또 국전약품이 오늘은 탄력을 많이 받아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에디슨 EV로 바꿔서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DB하이텍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교육 1%죠. 비중 자체가 달라요. 예? 여기 방송에서의 돗대기 시장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 도박장도 아니고 저런 변동성을 비중을 실어서 들어간다? 에이, 불가능하죠. 결국은 저런 데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만 좀 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월 오늘이 12일에 기준이 되고요, 그죠? 1월 12일 09시 38분 기준에서 매직 계산기 기준의 가격적 범위 기준을 지금 아까 캡처한 게 35,900원인데 지금 저점이 만약에 더 깨졌나요? 아이고 녹화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저점이 아까 33,300원 저가가 33,550원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다시금 그 설정을 해서 볼게요. 33,300원과 시가의 얼마? 39,350원 기준점에서의 3분의 1, 5분의 1 이런 2분의 1 그런 기준점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캡처를 하고요. 그 사이에 벌써 이미 변동성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쉽지 않아요.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이거를. 순식간에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대량 물량 나와서 미끄러지고 또 대량 물량 들어와서 순식간에 올려놓고 쉽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육가격 기준에 시가 저가의 3분의 1, 2분의 1 이 지점을 2분의 1 지점을 넘겨야 들여다볼 수 있다. 그 이상으로 넘길 때
그리고 그것도 보장돼 있는 내용은 아니다. 또 투자주이기 때문에 개별 매매 기준을 설정한다. 공구시 38분 기준입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녹화하는 사이에.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38분 기준에 현재가가 34,100원입니다. 뭐 계속 치고 가요. DB하이텍 지금 뭐 오늘 뭐 한번 그냥 진짜 미친 듯이 상한가 가보자. DB하이텍 매수 단가 그거 좀 올려달라고 좀 전체적으로 뿌려주세요. DB하이텍 편입 앤드 비중 그리고 차익 실현 여부, 차익 실현 빼자. 편입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올려주세요라고 얼마나 갖고 계신지 알아야 뭐 추가적으로 전략을 뭐 신규 편입을 더 잡든 차익 실현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에디슨 EV는 매직 계산기 기준에 34,100원의 기준이고 마이너스 7.59%. 그리고 시가총액은 다시금 내려앉아서 9,856억 원. 9,856억 원.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이 이제 매도가 대량으로 나왔다. 이제 조금 매도세가 추춤거리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더 다시 확인을 해드릴게요. 043. 그리고 거래대금은 3,909주. 3,909억 원. 고점이 48,000원이에요. 48,000원. 그렇게 해서 고점이 10.57% 감당되겠어요? 예.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매직 계산기 이제 활용을 해서 고점 대비 1.5% 거기서부터라 그랬죠. 그럼 42,000원 이탈되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뭐 2%라고 잡으면 4만 원 이탈되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3% 4%니까 39,600원.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에도 절반 이상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매매가 장중에 원활치 않으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고점의 기준까지도 따라붙을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는 되돌린다. 어마어마하게 강도 있게 되돌린다. 그러면 뭐 상승 따라갈 수 있죠. 이제 고가와 저가의 기준의 3분의 1 지점, 그것이 37,300원. 그리고 2분의 1 지점이 36,350원. 거의 뭐 비슷하네요. 아까랑 36,350원. 여기를 넘겨야만 그나마 들어갈 수 있다. 들여다볼 수 있다. 시가총액 이제 다시 1조 이하니까 1조 이하 종목에 15% 이내까지는 상승 범위에서 따라붙을 수 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기준점만 명확하면 뭐가 어렵습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기준점만 명확하면은 무섭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손절 범위는 3. 손절 범위. 내가 편입한 가격의 3%. 편입 단가 대비 마이너스 3% 조정 시 손절 명확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설정하면 뭐 무리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에디슨 EV 쪽의 전략 부분 방송에서도 이제 계속 보여드렸었고 전략을 방송에서도 잡아드렸었고 방송 원고도 뭐 무지하게 갖고 나갔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이제 보시면은 뭐 전거래일에 방송 원고 전일에 방송 원고를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교육 기준에서도 이제 거래량 기준에 어제 야간 거래량 기준 교육을 많이 해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실려야 된다라는 교육을 해드렸고 또 방송에서는 이제 86회차 기준을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디슨 EV 쪽에 지금 뭐 계속이죠. 에디슨 EV를 방송을 잡아드린 게 보시면은 에디슨 EV 이렇게 계속 상한가 종목들 기준에 그리고 이렇게 에디슨 EV 그리고 이제 박현일 선생님께서 와 내일 상한가 예상하는데 그러면 뭐 더블 납니다. 그 기준 더블이 안 났을 때는 또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시는 기준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게 에디슨 EV의 상한가 간 날 화면들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어제 기준, 어제 상한가의 기준. 그리고 전거래일에 이제 이 위험고지 다 해드렸고 이렇게 동영상 올려드렸고 그리고 차트 조금 전에 차트 매직 계산기 교육 가격 25,200원 다 써드리고 일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어디서 편입을 하느냐 편입 기준점의 설정 범위가 이렇게 된다. 그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를 이렇게 망청의 기준에서 잘 바라보셔야 되고 5분봉 보셔야 된다. 바닥 대비 따블이 났다. 바닥 대비 따블이 났는데 그 흐름 기준에 이제 우리가 편입 기준은 장중 고점 시초가 돌파나 장중 저점 형성 후에 2, 3% 반등. 위에 보여드린 망치형의 기준. 그죠? 그리고 최대 따라붙을 수 있는 게 15% 1조 이하짜리. 그럼 15%의 기준이면요. 저쪽에 그 1조 이하짜리 종목의 기준이 되는데 맨 처음 날이 22% 갭상승 이후에 11%까지 밀렸어요. 돌릴 때 15% 들어간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날이 17% 갭상승에 14%까지 밀렸어요. 그럼 14% 돌릴 때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대폭. 아주 특이한 케이스. 거래대금 1위 이런 특이한 케이스의 기준에서는 20%의 상승까지도 편입 가능하다. 그 기준. 그래서 이제 1분 선차트의 기준도 이렇게 잡아서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한가에서도 50% 이상 차익 실현하고 상한가 이탈 후에 또 차익 실현하고 요 기준을 설정을 해서 들여다 보신다는 거죠. 요 기준을. 그러니까 에디슨 EV 올려드릴 때 전일 그 방송 원고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시고 DB하이텍 그 평균 단가 다 잡으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그 계좌 화면 캡처해서 주시면 가장 감사하고요. 가급적 계좌 화면 캡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안 갖고 계시면은 안 가지고 계시면은 전략을 녹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략을 잡아드려야 되니까 향후 대응 전략을 설정해야 하므로 필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기준 잡은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 전략 기준 다시 잡아서 설정 범위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뭐 IT 쪽에 대형 IT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LG노텍이 꼬리 달려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DB하이텍은 뭐 지금 행복한 거죠. 주성엔지니어링도 거래대금 좀 제한적이면 탄력이고요. SK이노베이션 이거 추가 문자 사연 나가야 될 게 많아요. 지금 LNF도 탄력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전략 기준 설정 범위를 조금 더 주력 기준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그 윤정도를 좀 검색을 했어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면은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또 누군지를 아셔야 되고 윤정도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프로필, 작동, 활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전문가 홈페이지부터 해서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 그 네이버의 프로필 화면에 전문가 홈이 캐치스탁 주소로 나오니까 저 주소 다 만약에 바꿀 수 있는 거라면 바꿔 놓으시고요. 통합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주소지가 나와요. 여기도 다 지금 캐치스탁으로 좀 통합에 나와 있는데 이거 다시 다 JDI 파트너스로 바꿀 수 있으면 다 바꿔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프로필 화면이 아닌 윤정도 화면으로 이렇게 네이버 메인 화면으로 오시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유튜브 페이지, 우리 JDI 파트너스 페이지, 그 다음에 뭐 도서, 기사 내용, 동영상 내용 전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활용을 하시고 홈페이지로 좀 오세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로 오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새벽에 이제 뭐 몇 분 가입을 하셨는데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일 돼서 아차 내가 윤정도한테 가입해서 아침부터 같이 매매를 할 걸, 그거 후회하지 마시고, 그거를 왜 후회를 하시냐고. 그거를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일단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들어오셔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에디슨 EV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용 종목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비중을 많이 못 드려요. 그렇지만은 오늘 같은 날 DB하이텍의 7% 이런 변동성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의 6% 폭발적인 시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가지고 가셔야 되는 수익이잖아요. 그거를 왜 놓치냐는 거죠. 그 수익을.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그 수익을 놓치시지 마시고 함께 가자. 그리고 정회원님들도 이제 인원이 지금 그 디자인 하시는 분 오시면은 요거 이제 바로 바꿔 놓으세요. 지금 14분, 어제 기준에 이제 14분인데 오늘 지금 몇 분 또 문의 전화 온 것 같은데 요거 이제 마무리되면은 이벤트가 없으니까, 마무리되면 이벤트가 없으니까 그거 기준에서 올려주시고, 이벤트 없으니까 참여하시고, 그리고 나서 함께 움직이셔서 수익 좀 가지고 가시고, 그렇게 좀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강연회까지 준비를 하시고, 강연회가 없었으면 이벤트가 없었을 거예요. 강연회가 있는 덕분에 이벤트까지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를 해두시고, 자, 영상 올려드립니다.